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제 제주 사회에서의 언어 보존, 방언 보존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하는 이야기를 제주 연구원이죠. 오늘 이 모임을 총괄을 하시는 분이시면서 발표도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순자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사회가 아니라 주제 발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 정책과 부흥 노력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학 연구센터는 제주도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제주도의 언어 정책을 전담하는 중점 연구 기관이고요.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가 출연한 제주도의 언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도민사회가 제주어 보존과 부흥을 위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 다 들었겠지만 정말 제주도하고 너무 닮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노력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폄하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제주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와 함께 지금 밖에서 전시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봤더니 정말 그동안은 학계를 중심으로 제주방언에 대한 제주어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2010년 이후에는 정말 도민사회가 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밖의 결과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는요, 제주어의 현주소, 그리고 제주어 보존 정책과 부흥 노력에 대한 행정의 노력, 그리고 단체의 노력, 언론의 노력, 문화예술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연구자들이 계시는데요. 연구자들의 결과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주어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2007년 이후에야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학자들이 했던 연구 결과물에 플러스해서 이런 운동으로서 제주어 보존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주도의 현주소입니다. 일부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주도는 2010년 12월 8일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사라지는 언어 5단계 중에 4단계인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금은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일을 하지만 그 당시 2010년에는 제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독일인 교수였는데요. 마티스 교수라고 그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이런 제주어의 보존 정책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유네스코 아프리카 언어 담당자였는데 그분이 유네스코에 분류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기여를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이후에 제주 도민사회가 제주어 보존 정책에 굉장히 좀 추진을 많이 강하게 하게 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아까 많이 소개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저희 강영봉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쪽 뒤에 토론자로 오늘 참여해 주시는 양창용 선생님이 영어 부분을 맡아서 직접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유네스코 언어로 분류할 때 국립국어원이라든가 문광부에서 저희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이제 일어난 일이어서요. 당혹해 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 제주어를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어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유네스코의 제주어 소멸 위기 언어 분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정말 지금부터 우리는 그 소멸 위기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네스코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5단계로 나눠서 이제 언어를 분류하는데 우리 제주어는 소멸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이런 실증적인 자료는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국립국어원에 의뢰로 2008년이죠. 2008년에 당시는 국어문화원이 국어상담소였습니다. 해서 제주 지역어 생태지수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농업 관련 어휘 그리고 제주문화 관련 어휘를 갖고 실증적인 조사를 하는데요. 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전통사회 농업을 이제 주로 했던 섬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어휘는 그 당시에 50% 이상 사용하는 어휘가 86개, 86개 가운데 15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80대 이상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정말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주문화 관련 어휘는 90개 중에서 21개만이 50% 이상 인지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조사는 2010년에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요. 제주도 내 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일상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90% 이상 인지하는 어휘는 그 중고등학생이 알고 있는 어휘는 어머, 아방, 할망, 하르방.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인칭어 어멍, 아방, 할망, 하르방을 제외하고는 아주 낮은 지수를 보였습니다. 10% 미만, 그 120개의 항목 가운데요, 10% 미만만 인지하는 어휘는요, 45개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생태지수가 아주 낮게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늘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유네스코의 진단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제가 제주도 도서지역의 생태학적 연구라고 해서요. 도서지역, 아까 우리 위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께서 이제 생활어다, 뭐 지역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셨죠. 제가 그 당시 이제 생활어를 제주도 조사위원으로 이제 그 조사연구원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이 자리에 저쪽에 왜 내 이름은 소개 안 하지 했는데 저기 강정희 선생님 일부에 자장을 맡으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연구 책임이셨습니다. 그 당시 조사한 내용들 섬을 저희들이 어촌 생활을 조사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연구재단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우도와 가파도, 마라도, 비항도, 제주도의 추자도를 제외한 4개 섬의 언어를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촌 생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20대 미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30, 40대, 50대, 70세 이상 3개 계층으로 나눠서 이제 어촌 생활어 106개 어휘를 조사했습니다. 이 어휘는 어촌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뭐 동물 이름, 식물 이름, 민속 이름 아니면은 이제 음식 이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100% 인지하는 어휘는 30, 40대가 8개에 불과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사한 거는 우도든 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타지에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22개, 70대 이상은 51입니다. 70대 이상이 왜 51개밖에 안 될까, 51밖에 안 될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섬이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인지 못하는 어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지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40대 어휘에서 30, 40대에서 100% 인지하는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갈치, 객주리, 자리, 보말, 톳, 청각, 대왁, 자리젓입니다. 이거 지금도 많이 사용하죠. 이거는 일상 언어라는 거는 일상 언어예요.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 살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여기에 객주리라는
객주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세계문자대회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각재기라는, 여러분 각재기 다 아시죠? 각재기, 정갱이. 그 각재기를 가지고 제가 그 세계문자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서울에서 직접 왔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각재기가 제주말이었어요? 저는 표준어로 안 했는데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제주말을 쓴다고 하면 그게 표준어인지 아니면 방언인지 이렇게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매체에 글을 쓸 때 글감으로도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글감을 주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현실, 제주어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혹자는 많은 분들은 뭐 제주어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소멸리기 언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위진 선생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80대 이상 어른들의 이야기고 전통사회에서 사용했던 언어들은 정말 지금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던 분들이 가보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양로원에 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전통사회 언어들은 많이 정말 땅속에 묻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 노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신문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행정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보다는 좀 점수를 안 주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장 큰 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는 2007년에 제정이 됩니다. 아까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 언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지역어 조례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이런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조례는 다른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제주어는 소멸위기라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더 먼저, 뭐 학자들은 당연하겠지만 시민사회가 더 먼저 이를 인지를 하고 제주어를 살려야겠다는 부흥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도의회 신관홍 의원과 오홍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신관홍 의원님은 또 몇 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주어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 제주도 내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만들어낸 도민의 조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저희 국어문화원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조례 제정에 직접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수차례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18조 부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큰 의미가 있는 이 조례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이 굉장히 강제적인 조항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기본 발전, 국어 발전 계획을 5개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은 5개년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도에서 이제 국어문화원과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요. 1차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2차는 2011년에 제주학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3차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도지사가 이 기본계획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이런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2015년에는 제주도의 강경식 홍경희 의원이 발의로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1년마다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가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를 하면서요, 도에서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만들 당시에는 계속 제주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제주방언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정책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제주학연구센터는
정식적인 뭐 도 기관은 아니지만 도에서 출자한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제주어만이 아니라 제주학, 제주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담아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3차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3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서요. 근데 3차 기본계획을 보면 세 개 분야, 여기에 보면 제주어 이상 강화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 분야,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 분야, 제주어 정보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 분야에서 세 개의 그 분야를 7개 추진 과제로 나와 있고요. 27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100억 가까이 이제 투입을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억 6,300만 원인데 정말 5개년 동안 이 예산만 투입된다고 하면 제주어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7억 6,300만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85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은 액수인가요? 적다면 적었고 그래도 한 지역에서 지역의 언어를 위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 유산 강화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2개 정책 과제, 8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화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따기가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제주어 특례를 좀 마련해라.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례에 따라서 제주어를 더 보존하고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특례를 마련하도록 제주도에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어 보존 육성 조례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현실에 맞게 좀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또 특이한 게 제주어 표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쓸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기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이제 앞으로 개정 논의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제주어의 홍보와 유산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어가 살려면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주어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3개의 제주어 마을이 정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제주어 마을이라고 해서 정해한 게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마을 사업에 따라서 3개의 마을이 이제 제주어 마을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 마을에서 그냥 자그마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원래 제주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주어 마을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 관련 민간 활동 지원 강화합니다. 뒤에 가서 소개를 하겠지만 제주도에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여러 단체를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어 연구소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제주어 보전회 그리고 서귀포 보전회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어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제주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제주어 보존과 홍보 강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개하겠지만 제주도에는 언론 매체에서 제주어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이제 방송 프로그램 아니면 신문 지상의 많은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주어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주어 보존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체계가 이제 수립돼야 된다라는 걸 갖고 3개의 정책 과제 그리고 11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어 교육이 민간과 학교에서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이게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그 특별 활동 시간에 하는 제주어 교육이 아니라 교과 과정 속에 제주어 교육을 녹아들게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주어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주어 교육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강화고요. 제주어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제주어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교육 자료들을 많이 발간을 했는데 요거를 좀 체계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주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좀 지원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주도의 역사, 문화, 사람, 설화 등등 제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속적인 제주어 조사와 자료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제주어 사전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몇 차례 발간을 했는데 못다한 내용 아니면 수정 보완할 내용들을 담아서 제주어 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을 기본계획안에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주어 대사전 편찬 사업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편찬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제주어 구술체록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주어 구술체록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어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주도의 전통 문화 가운데 하나인 초가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쭉쭉 올라서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전통 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초가 조사를 성읍민속마을을 중심으로, 그리고 동서 지금 현재 제주 초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초가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주어 연구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대망 구축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어 연구자 지원 강화, 그리고 제주어 자료 발간비 지원과 보급 강화, 그리고 오늘과 같이 국제 학술 대회 아니면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제주어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지역어 아니면 전 세계의 소수민족 언어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이제 보존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의 가치, 언어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대회의 그런 교류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어 정보화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개 정책과 8개 세부 과제를 이제 두었는데요. 제주어 정보화를 위한 기본 구축을 위해서 종합 놀이지, 말뭉치, 웹사전 구축 등을 하도록 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어를 활성화하고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대중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어 대중화를 위한 환경 개선으로 제주어 종합상담실, 우리 국립국어원에 가면은 가나다 전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 제주학센터에 제주어 종합상담실을 지난 3월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를 했고요. 상담 전용 전화로 들어봅서 전화를 1811-0515 전국 어디에서나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봅서라는 말은 단순하게 물어봅서라는, 우리 제주도 말로 하면 물어보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들어야 되니까 소통을 강조하는, 언어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담 전화 이름을 들어봅서라고 했고요. 여기에 0515 한번 문제 좀 내볼까요? 0515가 무슨 날이죠? 유진 선생님. 0515 5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애민, 우리 한국어를 우리 한글 쉽게 이제 소통을 하라고 한글을 만든 것처럼 제주어를 쉽게 소통하라고 해서 저희들 들어봅서 전화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어 표기법 제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표기법 제정은 1984년에 이제 제주 설화 집성이라는 자료지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표기법이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91년에 제주방언 연구회가 표기법 시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정부에서 가장 처음 만든 방언 사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가장 먼저 만든 제주어 사전에 이제 표기법을 준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유네스코 이후에
제주어 표기법이 만들어져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제주어 표기법이 만들어져 있고 조금은 이제 수정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개정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냐는요, 저희 제주학센터를 필두로 해서 각종 그 단체들 이렇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간 사업들은 2024년을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전입니다. 우리 지금 밖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주어 사전이 여기에 보면 맨 앞에 보면은 1947년에 나온 석주명 선생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제주어 사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암현평효 선생님은 우리 제주어 조사 연구를 한 1세대 학자이십니다. 밖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카드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이제 제주어 연구소가 이제 특별전을 했던 거를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주어 관련되어 있는 사전입니다. 속담 사전, 방언 사전 이렇게 있고요. 오름 관련 이야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어 기록화 사업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36개 마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186개 마을이 있는가요? 해서 그 가운데 36개 마을을 집중 조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언어만 조사한 게 아니라 구술 자료를 통해서 제주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결과물입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거는 국립국어원이 아까 우리 지역어 조사할 때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지금 표준어 사업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주대학교하고 도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조사를 했던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어 관련 사업 보조금 지원인데요. 한 2억 정도의 교육 사업과 한 2억 정도의 언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주도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그 제주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제주도 교육청에서 2007년부터 개발한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밖에 그냥 전시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든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시인데 교육청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노력이 있는데 아까 5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아까 생태주소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어 보존회입니다. 2008년에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제주어 말하기든 아니면은 덩드렁 맞게든 제주어 교육이든 아주 활성화돼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에도 있고 저희 센터 그리고 제주어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제주어 조례운동 그리고 생태지수 보고 그리고 제주어 생애구술 자료집이라고 해서 지금 밖에 전시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들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주대학교 밑에 있는 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제주어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한 거고요. 위에는 지역어에서 했던 이런 사업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가 이제 구술생애 자료집이어서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했던 거랑 위에는 또 박물관, 제주도 민속자연서 박물관에서 했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전시했던 것들을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제주어 보존회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합니다. 고를락 대회라고 해서요.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지금 200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지 격월관으로 만들고 있고요. 제주어 서귀포 보존회에서도 제주어 연극 공연 이렇게 제주에 있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다양한 제주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주어 교육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구술 강독회, 제주어 구술을 이제 강독하는 이런 교육 사업도 이제 제주어 연구소에서 했고, 저 위에는 제주어 보존회에서 하는 이제 교육 사업입니다. 자, 방언연구회가 이제 설립돼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요, 2016년에 활동이 좀 중단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방언을 연구하시는 학자님들께서 부활을 좀 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다보면 제주어 연구소는 이제 강봉 선생님은 제주대학에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지금 교육 사업, 그 다음에 방언학자 초청 강연, 기관지 발간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쭉 보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들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개발했던 이제 기본계획 등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사업, 제주학센터에서 했던 연구사업 목록들이고요. 이제 언론의 노력도 이제 신문, 방송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제주어 뉴스를 이제 매주 토요일 날 10분씩 제주어로 이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계의 노력으로 이런 다양한 방송, 말하기, 영화, 음악, 연극, 그리고 여기는 제주어로 문양을 개발한 거고요. 이렇게 어멍이바닥 드라마, 신앙송, 뭐 상품, 밖에 이제 상품들인데 상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우리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이요, 굉장히 잘 수립되어 있는데 충실한 이행을 할 때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구술체력 자료에 많은 콘텐츠,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식들을 끌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정보화 등등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제주학대회를 계기로 여기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여러 나라의 언어 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보시죠. 요거는 제주 세계인대회라고 해서 컨벤션에서 열렸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주어 공연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 있게 봤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에 제정된 제주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후로 제주도에서 기울인 제주 방언에 대한 보존과 진흥의 성과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제주어 말하기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는 제주도 사투리 말하기 경연이라고 돼 있었. 원래 그런 이름을 썼었고요. 우리나라의 사투리, 그러니까 지역 방언 말하기 대회를 이제까지 있었던 대회가 한 7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것도 92년에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그 이후로 강릉, 경북, 목포 이런 지역에서 이어져서 지금 한 70여 개 정도가 그동안 있어 왔다는 것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 발표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역 방언 중에서 가장 그 언어적인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역을 들라고 하면 제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어학계에서 한국 어학계에서도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학계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제주 방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방언 연구, 지역어 연구의 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번째로 소멸위기의 언어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기관의 유네스코가 있는데요. 그 유네스코의 한국 지부에 계시는 김영은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지부에는 한 70여 명 정도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김영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 팀을 맡고 있는 김영은이라고 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유네스코 한국 지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네스코의 뭐 한국 지사 이런 격은 아니고요. 유네스코가 그 국제 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마다 유네스코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회원국마다 국가위원회를 두고 유네스코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고요. 그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제주학 대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서 그 연사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사례들 소멸 위기 언어나 뭐 토착어를 그 진흥하고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멸 위기 언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언어의 현황을 간단히 좀 먼저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전에 그 그레노블 교수님께서 그 카운팅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 정치적인 그런 그 함의를 갖고 있기도 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에스놀로그의 그 수치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현재 7,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계인의 80%가 92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5천만 명 이상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는 20여 개에 불과합니다. 아까 그 국립국어연구원의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에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는데요.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 400여 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언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1년 한 회의에서 그 매 2주마다 한 개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BBC는 그 특집 기사를 통해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현재 이 추세대로라면 존재하는 언어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보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이들 인용하셨습니다. 유네스코는 2010년에 위험에 처한 언어 지도를 펴냈는데요. 그 전 세계 언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현재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그 1950년과 2010년 사이에는 이미 230여 개의 언어가 영구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소멸 위험 언어로 지정된 언어 중에서는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명도 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 언어가 사라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그 연구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뭐 국가 통합을 위한 공용어 정책이라든지 도시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이러한 언어의 소멸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원인인데요. 이 중에서 그 제주어는 방금 전에 그 김순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소멸이기에 그러니까 소멸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용층이 조부모 세대 이전에 국한이 되고 사용자들도 언어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소멸되는 언어들을 위해 유네스코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살라뱅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세계 토착어의 해입니다. 그 2016년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그 2019년을 세계 토착어의 해로 정하고 그리고 유네스코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소멸되는 토착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내적으로 토착어를 보호하고 진흥하고 알려야 하는 그런 시급한 니즈 때문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유네스코는 사실 이미 그 전에 1999년 제30차 총회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라져가는 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2월 21일을 모어의 날로 지정해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나 유엔이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인지도 제고에만 머물러 있다는 그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 참여자, 입안자라든지 관계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보호나 지능 정책으로 성과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토착어에 관심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들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그 유엔과 유네스코는 토착어를 그 지식, 평화, 권리, 사회 통합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주어진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또 이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영된 그런 지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적인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언어와 평화, 언뜻 생각하시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문화권의 언어에는 그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역사적인 흔적과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함께 공존한다는 건 결국 평화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나에게 익숙한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언어 사용자 수가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이 언어가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의 그냥 그 정체성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고 그런 노력들은 결국에는 인권의 보호 그리고 우리 휴머니티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좀 비슷한 맥락인데, 다수 문화가 소수 문화를 흡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적 통합이 아니고 소수적 가치가 억압받지 않고 정당하게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정 측면에서도 토착어는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류가 지닌 세계관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총체인 언어를 서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다채로운 인류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토착어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올해를 세계 토착어의 해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조금 더 최근 상황으로 본다면 유엔은 그 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을 2007년에 채택을 하면서 유엔 그 경제사회 이사회죠, 에코속 안에 원주민 이슈를 다루는 상설 포럼을 설치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그 원주민 관련된 이슈 하면 토착어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토착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유네스코 하면 문화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세계유산, 무형유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 유네스코의 E는 교육이고요. S는 과학이고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구로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토착어 그 언어와 밀접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언어주의, 멀티링구얼리즘을 그 장려를 하고 모어 교육과 토착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모어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링구얼 에듀케이션을 장려함으로써 모어 전수와 함께 세계 시민 교육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과테말라 토착 그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언어 다양성을 역시 장려를 하고 있고, 인류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에 그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도
하셨던 바 있지만 사실 그 토착민의 문화, 언어, 풍습은 그 다양하게 그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 뭐 칠머리당 영등굿이라든지 제주 해녀문화도 이미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그 위험에 처한 언어 지도를 2010년에 발간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일 거고, 미디어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언어주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분야에서는 지향 및 토착 지식 전승 프로그램인 링크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살라뱅크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 언어랑 지역의 지식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링스라는 그 프로그램은 로컬 앤 인디저너스 날리지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토착 지식이 그 전통 토착 지식과 현대 과학을 접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토착어가 현재 기후나 자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상당히 풍부한 정보를 내포를 하고 있어서 현재 그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토착어나 그 관련된 지식으로 많이 좀 풀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는 그 북미 캘리포니아만에서는 원주민들이 어떤 거북이를 가라앉는 녹색 거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살펴보니 그 겨울철에는 그 전에는 이제 거북이 중에서 동면을 하는 거북이는 없다라는 게 과학계 정설이었는데, 이 거북은 알고 보니 겨울철 되면은 가라앉아서 동면을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그러면 과연 소멸 언어나 토착어에 관해서 어떤 활동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세계 토착어의 해이자 또 2월 세계 모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계 언어로 듣는 어린 왕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린 왕자 소설책은 그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그 출판된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관련된 다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나 관련된 기관들 협조를 얻어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어린 왕자를 낭독을 했고, 이를 그 기념 홈페이지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어 같은 경우에는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 강영미 관장님께서 직접 제주어로 낭독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세계 토착어회를 기념하여 아까 나왔던 귀여운 아이들이기도 한데 그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서울 명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 거리에서 그 제주의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포함해서 피지, 마오리 그리고 방글라데시 합창단을 초청해서 세계 토착어의 해 기념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주는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있고 제주어 뉴스도 시작하셨다 그러고 법 제정 노력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언어의 보전이라는 게 사실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담아낸 지식이나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유네스코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노력 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멸위기의 언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있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네스코의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토착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권리의 차원에서 토착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중에 한국위원회는 아직은 활발한 활동을 아직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도는 언어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진 한국의 지역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소멸 위기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한국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소멸 위기의 언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기화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가 소멸 위기의 언어를 다루는 한국의 총본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2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